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긴 날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스펙타클했던 것 같아요. 네, 장중에 좀 변동도 컸고, 종목 간에도 차별화되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는 게, 그리고 복귀하는 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동시만기 있잖아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그래서 이제 보통 언론에서도 요란하게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는 뭐 내 마녀가 심술을 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요. 이 동시만기 날에는 많은 막 뭐 리밸런싱부터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매물들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매수 매도를 거의 안 해요. 아예 그냥 관망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거랑 거의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기마다 이제 그런 어떤 보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는 크게 뭐 동요하지 않고, 예, 만기 날에는 그냥 관망 정도. 그래서 오늘은 뭐 장을 계속 그냥 관망하는, 예, 관점으로 보면서 뭐 리포트도 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오늘 같은 날도 뭐 기관들이 막 매물 폭탄을 쏟아냈는데, 개인 투자들이 이제 다 받아냈는데요. 사실 기관들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막 대량으로 막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런 물량들을 뭐 거의 다시 토해내는, 예,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동학개미가 아니라 스마트 개미 아닌가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음, 저는 거기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체질 변화, 질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되네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만기 매물에도 요 이제 썸네일 제목이죠. 성장주는 더 강하게 간다. 오늘 증시 보면 딱 세 부류만 올랐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주도주만 올랐어요. 언택트,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드렸지만 이 세 업종에 대한 집중 투자. 그 중에서도 이제 수익률 면에서는 으뜸인 게 이제 바이오니까. 바이오에 제가 볼 때는 6월, 8월, 네, 그 안짝으로는 강한 시세가 좀 집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도 바이오 큰 장이 선다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예,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예측됐고요.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복귀 한번 해볼게요. 뭐 다들 직장에 계시고 하니까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1조 1000억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200억 정도를 순매도했어요. 개인이 1조 2천억을 순매수했죠. 그래서 개인이 매물을 다 받아가는 형태였고요. 뭐 IT, 뭐 운수장비, 뭐 화학 업종으로 뭐 뚜렷하게 순매수를 해줬고요. 뭐 은행이나 증권 쪽, 금융 쪽으로도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고요. 보시면 좀 그 의미 있는 어떤 수급이 여기 있죠.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의약품 업종, 의약품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딱 두 종목 보시면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이 두 업종이 아니 두 종목 자체가 어, 의약품 업종의 수급을 대부분 이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거래소에 대한 전체 순매도도 불구하고 순매수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예, 역시나 이제 개인들이 2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2천억 가까이, 외국인이 500억,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뭐 기타 법인 좀 매도했네요. 하여튼 뭐 오늘은 수급은 뭐 양쪽에서 메이저 수급이 다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차익 매물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뭐 프로그램성 매물 이런 것들하고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라 만기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들이 받아낸 물량들은 굉장히 스마트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됩니다. 오늘 만기 날이었는데요. 뭐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뭐 코스피 0.8%, 코스닥이 0.2% 정도 빠진 채 마감했는데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 게 이제 일본이 보시면 2.8%나 밀렸어요. 지금 현재도 오늘 장중에도 미국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한 1% 내외로 이제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뉴스들, 기사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대만도 1.5%, 홍콩 항생 쪽도 1.7%, 중국 상해 증시도 0.78% 정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그나마 그래도 좀 방어가 된 거고, 코스닥은 굉장히 방어된 거죠. 예,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됐으니까. 그래서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만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방어했고요. 그 방어를 한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뭔지가 중요해요. 뭔지가 중요해요. 그걸 한번 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 계좌에 이 부류의 종목들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이거는 단기적인 시각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면 지금 전 세계가 초저금리 상황 하에서 돈은 막 어마어마하게 풀리지, 저성장 시대 저금리가 계속 고차가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 하에서는 고성장하는 업종과 주도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뭐 상승 사이클 뿐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에도 필요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꼭 이해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보시면 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1, 2% 정도의 약세로 마감시켰는데요. 방어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반도체 두 종목이 이제 좀 밀리는 그런 형태였고요. 여기 보시면 삼성바이오가 6% 상승했죠. 그리고 셀트리온 어제 호재 나오면서 7.2%. 그 밑에 있는 또 시총 상위주 7위 종목 LG화학, 삼성 SDI 뭐죠? 2차전지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중대형 종목이 시장을 압도하게 될 거예요. 수익률 면에서도. 중소형주들이 막 2차전지 관련주들, 바이오 종목들, 중소형주들도 막 급등하잖아요. 그쵸? 뭐 시가총액 2천억, 5천억 뭐 이런 종목들도 팍팍 움직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놓고 보면 그런 종목들은 일정 부분 상당히 회귀를 해요. 시세의 어떤 시작점. 제가 이제 요거를 오늘은 좀,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들이 이런 뭐 비슷한 부류, 이제 언택이라든지 전기차, 바이오 업종의 중소형주, 그래도 기술력 괜찮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중소형주들은 툭 튀어가지고 이 사이클이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회귀시켜요. 예. 왜냐하면 이걸 받쳐주는 수급 자체가 메이저 수급이 아니다 보니까 꾸준하게 들어오진 못해요. 예. 일부 세력이 끌어올렸거나 아니면 뭐 재료가 터져가지고 개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툭툭툭 올려줘가지고 이렇게 급등했거나. 그러니까 막 보면 막 시총 뭐 2, 3천억 되는 게 막 상한가 치고 막 20%대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막 급등하잖아요. 단기에 2배 급등하고. 근데 나중에 놓고 보면 뭐 6개월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은 고점 대비해서 한 10%나 15%밖에 안 빠졌지만 이 중소형주들은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 나 있거나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대형 종목 쪽에서 선택을 하시고 스무스하게, 예, 이렇게 뭐 하루에 5%, 6%, 7%씩 움직이지만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7% 움직였죠? LG화학이 5%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게 복리가 되거든요. 예. 나중에 놓고 보면 1, 2년 뒤에 보면 이런 종목을 홀딩하면서 갔던 사람이 중소형주 막 단기적으로는 막 두세 배도 먹기도 하고 했던 사람보다 계좌 수익률은 더 높아요. 보통 그래요. 예. 제가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증권사에서도 많은 고객분들, 또 뭐 자문사 있으면서 또 고객분들, 또 이제 뭐 증권방송 이렇게 방송국 이제 일하면서 또 많은 개인 고객분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이렇더라고요. 예, 아셨죠? 괜히 이제 이런 큰 종목들을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굳건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확실하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어.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확장성이 큰 거예요. 이익의 확장성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어떤 대외 변수에 따른 어떤 실적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 변동성도 그렇게 안 크고.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제가 주장하는 건데 저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런 어떤 나름의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번 차근히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책도 많이 보시고 다양한 어떤 또 투자자분들의 뭐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보시고 하면서 그래도 시행착오를 적게 겪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많이 겪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좀 적게 겪으실 수 있도록 제가 잘못했던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그리고 깨달았던 부분들을 뭐 이렇게 한 번씩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카카오, 예, 카카오가 1% 정도 상승했죠. NC소프트가 그래도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강보합, 그렇죠. 보시면 그러니까 언택, 전기차, 바이오, 시총 상위 이 종목들이 오늘 이런 만개의 매물 폭탄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상승을 했다는 것은 떨어지면 사겠다는 탄탄한 저가 매수 수급이 저가 매수 수급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저가 매수 수급이 이해되시죠? 주도 업종은 주도주들은 강세장에서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복귀가 좀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시면 셀트론 헬스케어, 시젠, 파워러비스 보시면 뭐 게임주니까 언택이죠. 에코프로비엠, 그렇죠? 제넥신 휴젤,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그리고 리노공업은 이제 반도체 쪽인데 뭐 반도체 시황에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ITM 반도체는 반도체라는 사명이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죠.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뭐 그런 것도 있네요. 만기라 가지고 이 리밸런싱 물량들, 정기 변경되는 물량들이 오늘 좀 동시효과, 마감 동시효과에 들어오면서 뭐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케어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로 굉장히 많이 마감 동시효과에 기관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만기니까 제가 조금 장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여기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에 쫙 있는 거 있죠. 이거 싹 다 그 정기 변경돼 가지고 기관 물량이 싹 들어온 거예요. 이제 좀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만기의 영향에 따른 어떤 물량 이동, 변동, 그게 종목들을 변동과 이동을 좀 이렇게 움직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택 그리고 전기차, 바이오 이 트로이카 지금 성장주 지수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업종의 종목들 군에서도 대표주들만 오늘은 좀 강세를 보였다. 그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인 저가 매수 수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약세 흐름을 보인 장 속에서도 강했다. 이렇게 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 흐름을 보시면 막판에 끌어올려가지고 밑골이 좀 생겨가지고 위로 좀 올렸죠. 그래서 조정을 아시아 증시하고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저도 알 수도 없고 지수에 대한 예측은 뭐 지금 사실 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뭐 좋은 종목들을 계속 굳건하게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조정이 나올 거다 예측해가지고 물량을 줄이거나 이런 전략은 저는 강세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 버티면 다시 추세 복귀되면서 강한 흐름으로 전개되는데 물량을 축소하거나 팔아가지고 조정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렇죠. 막 10% 20%막 급등하면 물량을 좀 줄여놓을까? 조정 나올 것 같은데 줄여놨다가 눌림목에서 다시 잡을까? 안 돼요.
예, 안 돼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 다 안 돼요.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서 미친 듯이 튀어가면 예, 그냥 뭐 참 참혹해지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코스피 차트 주봉으로 한번 보면요. 중장기 이평선 위로 탁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약간 좀 매물을 흡수하는 형태의 어떤 흐름은 전개될 수도 있어요. 조정 흐름은. 예, 근데 추세적으로 강세 불마켓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차했다가 다시 탑승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으실 것 같고요. 월봉 보더라도 완전히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언제든 속도가 여기서 더 빠르게 치고 갈지 조금 느리게 갔다가 뭐 나중에 또 빨리 갈지 이건 알 수 없어요. 아셨죠? 코스닥 차트도 오늘 뭐 약간 밀렸다가 그래도 견조하죠. 수급이 더 양호하다는 거예요. 오늘 어찌됐든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 매도잖아요. 예, 개인이 2천원 사고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약보합 정도로 이제 마감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거든요. 예, 완전 불마켓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섣불리 내려서는 안 되고요. 주봉, 월봉, 예, 완전히 돌려세웠죠. 그러니까 일단은 1차 목표치는 이 전 고점대 여기 있죠. 2018년도 초 부근 있죠. 예, 요 부근으로 저는 어느 정도 설정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이제 바이오 업종이나 성장 업종, 2차전지라든지 그런 업종은 이미 지수가 여기 정도 만약에 왔다면 이미 그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서 놀고 있겠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장 업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주도주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면 이미 늦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게 시장의 원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제가 한 경험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약품 업종도 한번 볼게요. 오늘은 뭐 보시면 의약품 업종이 와 이거 미쳤죠? 보시면 돌파했죠? 제가 돌파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돌파 차트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까지 캐리해줬고 그리고 여기부터는 셀트리온이 캐리할 거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전개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의 이제 제약업종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게 제약이라는 분류가 되지 않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제넥신 같은 종목도 이제 사실은 좀 기타로 분류돼 있어요. 보시면 제넥신도 기타, 그렇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유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반영하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추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추세적으로 완전히 위로 상방으로 치고 있고요. 요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흐름과 속도, 분위기 본다면 아직까진 바이오 섹터가 뭐 그렇게 과열된 움직임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저 정도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니 해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장 초반부터. 역시나 이제 어제 장 후에 이제 발표된 이제 영국에서의 램시마 이제 코로나 임상 돌입 그 소식이 굉장히 임팩트가 컸고요. 또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뭐 코로나 치료에 3종 세트를 확보하는 전무후무한 어떤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이다. 신속 진단 키트, 코로나 램시마를 이용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 정말 그냥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바로 이제 시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장 초반에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4% 상승에 시작했다가 2%까지 조금 이제 매물 소화하면서 밀리면서 빠졌다가 한 11%로 이제 세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 원동력 자체가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30만 주.
30만 주면 금액으로 치면요. 금액으로 치면 거의 한 900억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관이 오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성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나왔지만 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오늘 붙어줬다. 오늘 그래서 이제 갭 상승하면서 갭을 이제 그대로 지켜주면서 양봉으로 이제 마감시켰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시세 흐름이었고요. 강한 어떤 흐름을 강세 흐름을 이제 갭 상승해서 유지시켰다는 거는 강세 패턴을 이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네이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어떤 예전 블로그에서 설명했었나? 하여튼 예, 요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때 보시면 이제 실적 발표해가지고 서프라이즈 실적 냈거든요. 네이버가.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갭으로 딱 시작했죠. 4% 갭 상승해서 이제 거의 뭐 그대로 도치 형태로 이제 마감하고 다음날도 지켜주면서 양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세를 강화시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었어요. 이때. 예.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시세를 강화시키는 예. 예. 상승을 그대로 이제 강화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시작점? 예. 그렇게 좀 보여져. 왜냐하면 어제 나온 그 내용 자체가 뭐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툭 점핑 시켜줬고, 뭐 가장 핵심은 또 이제 항체 치료제인데, 요거 자체 이제 일정이나 뭐 내용들이 조만간 계속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강화시키는 시세 강화시키는 그 시작점이다. 그렇게 좀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난하게 그냥 관망하면서 지켜봤던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매물이 좀 많은 구간대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매물이잖아요. 요때 매수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좀 흔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소화하고 가야죠. 예, 여기서 어느 정도는 손바뀜이 되거나 예, 이렇게 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굉장히 여기서 탄력 있게 붙여볼 수 있거든요. 전거 좀 돌파하면서 탄력 있게 붙이면서 가려면 요거 돌파하면 뭐 50만원 그냥 다이렉트로 가겠죠. 뭐 없잖아요. 위로 매물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찌글찌글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어제 제가 1시간에 걸친 영상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예. 그거 보시고서도 이걸 매도할 수 있을까요?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건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보면요. 퍼펙트합니다. 정말 진짜 아름다운 차트예요. 차트를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오랜 기간 저도 차트를 연구했지만 굉장히 퍼펙트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각도를 높이면서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누워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럼 못 간다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차트의 어떤 법칙에서. 근데 여기서 각도를 세우면서 올리잖아요. 예.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보는 패턴 하에서도 돌파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그렇게 좀 이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좀 아쉽죠? 예, 시초가 대비해서 음봉으로 뚝 밀렸죠. 가만 보면 보세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단타의 무덤이에요. 보면 단타의 어떤 부분이 돌파 매매가 좀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요때 돌파를 하는 어떤 흐름에서 바로 막 찍어 눌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 최근 매물대 돌파했잖아요. 고점대 돌파했잖아요. 그럼 돌파 매매 단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단타 거래하는 분들이. 근데 여기서 찍어 눌러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찍어 누른 게 이제 보시면 기관들의 오늘 50만 주에 걸친 예, 매도 폭격이 그렇게 만들긴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마이너스로 마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갭을 갭을 유지시켜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소화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시초가 부근에 붙어준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뭐 거의 손절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런 차트, 이런 어떤 흐름을 전개되면 접근 안 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정말 장투만이 먹는 그룹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제넥신도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종목을 단타를 친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제 약보합 정도 마감했어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읽히는 부분은 없어요. 오늘 수급으로 보면 기관들, 외국인들 약간 좀 매도했죠. 근데 큰 의미 있는 수량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눌러주는 형태였어요. 오늘 장중 내내 사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강하게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은 좀 눌러준 형태였는데요. 그건 나중에 알겠죠. 왜 눌렀는지는. 근데 이제 그 임상 관련된 영국 임상 관련된 모멘텀 자체는 사실 제약이 받기는 좀 어렵죠. 모멘텀을. 그런 이유도 섞여 있을 거고. 하지만 뭐 흐름 자체는 역시나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잘하면 여기서 예, 뭐 조만간 세게 위로 쳐 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그런 형태로 좀 전개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룹주들이 오늘은 뭐 셀트린이 더 오르고, 오늘은 뭐 어떤 날은 셀트린 헬스케어가 더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셀트린 제약이 조금 더 세게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세 종목 갖고 가면 돼요. 그리고 막 셀트린 헬스케어만 갖고 있는데 너무 안 오르니까 막 그렇고, 또 셀트론 비중이 높은데 이게 좀 지지부진하니까 좀 그렇고, 그런 거 다 해소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저랑 같이 이 종목들을 공부해 나가고 분석해 나가고 더 잘 이해하면서 묵묵하게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성장을 지켜보면서 예,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초조해하거나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시고 가치지향적으로 보도록 하죠. 아셨죠? 음.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그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제넥신 아닐까 싶은데요. 제넥신이 참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왜 안 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많이 올려주셨었는데, 일단 그 어떤 부분들을 오늘 완벽하게 해소하는 장대 양봉의 급등 두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예,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두 개 다 미국과 이제 국내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어요. 예, 정말 전무후무한 기업입니다. 예, 사실 셀트리온 다음으로. 그래서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도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먼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제 분석해드리면서 이 기업은 코로나 치료제도 미국에서 임상 신청을 했다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고요. 관계사 네오이민텍, 하이루킨 이제 권리를 같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미국에서 코로나19 경증 치료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인터루킨 7, 하이루킨 이제 면역 항암제거든요. 예, 요걸 가지고서 램시마랑 비슷한 어떤 기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 신청을 했었는데 오늘 승인받았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임팩트 있는 기사고요. 보통 이제 몇천억 단위의 시총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뭐 바로 상 같겠죠. 예.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뭐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제넥신을 바라볼 때는 이 치료제 쪽보다는 역시나 이제 코로나 백신이고, 또 셀트리온 쪽을 바라볼 때는 램시마가 이번에 항체 치료제, 아니 램시마가 임상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메인은 항체 치료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하이루킨, 이 인터루킨 7 자체가 림프구를 획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이토카인으로 이제 취급이 되면서 T세포수를 증폭시키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혁신 면역 치료제.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보일 걸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램시마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서 사이토카인 요 부분을 이제 해결해 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어떤 기능을 해주는 이제 하이루킨이 미국에서 임상에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핵심은 요거죠. 제넥신 코로나19 예방 백신 임상 1, 2예상 식약처 승인. 이제 크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는 최근에 좀 어이없는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속도가 지금 제넥신 더 빠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몇 개의 기사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더 빠르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거는 뭐 기자가 그것도 검토 안 하고 기사를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 들고요. 하여튼 뭐 제넥신이 국내 기업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예방 DNA 백신 GX19의 임상 1 예상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환자 수가 190명이에요. 건강한 성인 40명 두 용량으로 일상을 진행한 후 2 예상 단계에서 한 가지 용량으로 위약금 포함해서 150명에게 안정성 및 항체 형성 효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게 정말 이게 큰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성인에게 지금 허가를 내준 거예요. 백신이라는 건요, 잘못하면 그게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실은. 요게 이제 떨어졌다는 건 기술을 다 검증해서 인정받았다는 거죠. 제넥신은 지난 3월 13일 코로나19 DNA 백신 개발 산학연 컨소시엄 제넥신 바이넥스 국제백신연구소 제넨바이오 카이스트 포스텍을 구성해서 GX19 개발에 착수했으며 컨소시엄 멤버들의 긴밀한 협업과 식약처의 신속심의 지원을 받아서 출발 3개월 만에 임상시험을 승인받는 성과를 이뤘다. 와, 이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임상 1상 단계는 3개월 이내 완료하고 지금 6월이니까 9월 안짝이 되겠네요. 올 하반기 임상 이제 후기 단계겠죠? 2비상 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나라를 포함한 다국가 임상으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번 달부터 바로 같이 할 걸로 좀 예상이 돼요. 뭐 늦으면 다음 달부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후기 임상 자체는 아마 이제 임상 이상 후기를 하면서 아마 조건부 승인 신청까지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 붙을 것 같고요. 다국가 임상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제넥신이 다른 국가랑 굉장히 이제 협업을 잘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영철 제넥신 대표이사 보시면 백신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이넥스를 비롯한 여러 국내외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백신이 부족한 여러 국가에 충분한 양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넥신은 네오윈드과의 협력으로 하이루킨 7의 코로나19 환자 대상 미국 임상도 승인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에 개발한 유일한 회사이며 국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백신 개발 세계 회사 중 한 회사이다. 그래서 오늘 파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 수준 보면 한번 볼까요? 잠깐. 오늘 거래량이 이 기업이 상장된 이래로 역대급 최고의 거래량이 터진 지점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 400만 주였는데 740만 주. 엄청난 손바뀜이 됐다는 거예요. 기존에 여기 꽉꽉 물려있는 여기 꽉꽉 물려있는 이런 물량들이
상당 부분이 여기 오늘 같은 날 손바뀜 됐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물량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매도를 한 분들은, 투자자들은 수동적인 성격을 지닌 물량들, 물려 있어서 이제 본전 부근 났거나 이런 물량들이고, 오래 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오늘 매수한 물량들은 제가 볼 때는 큰 손들이나 세력들이나 그리고 강성 주주들, 이 기업을 확실히 인지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 포함해서 이제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했으니까 들고 있는 거고, 그냥 오늘 매도하는 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근데 이제 대중 심리는 오늘 상당히 많이 팔았을 거고, 손바뀜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 한 주도 팔아서는 안 된다. 아까 기사에서 보셨잖아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에 개발하는 유일한 회사. 지금 다국가 임상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치료제 쪽으로는 대장주가 셀트리온이고 백신 쪽으로는 제넥신이다.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진단키트는 시젠이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좀 평가받지 못한 뭐 휴마시스 같은 것 종목을 좀 분석해 드렸었죠, 어제.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은 좀 정리되는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바이오 업종 자체의 위치가 저번에도 이제 요 정도다 했는데 여기서 조금 올라온 시기예요. 아직까지는 여기 고점대 사람들이 막 환상에 빠져가지고 여기 구간까지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난하게 홀딩하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거야 뭐 우리가 장기 투자 성격으로 가는 거고, 어찌됐든 이번에 모멘텀 받으면서 들썩이는 바이오 종목들도 아직 고점의 징후가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월 28일 날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이오 대세장 이제 시작된다, 본격 시작된다, 그거 이제 설명드릴 때 요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 뭐 새로 오신 분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장은요,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은 시장이에요. 여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주식을 대체할 자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 초저금리 상황에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은행에 지금 예금 맡겨놓은 사람들 어디 투자할 거 없는지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주식이 딱 눈에 들어오고 이쪽으로 굉장한 자산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미 대기하고 있는 막 고객 예탁금이 45조가 안 깨지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 같은 날 매물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1조 5천억에 달하는 물량을 싹 가져가는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 맞서지 말라. 과거 위기 뒤 통화 공급 후 장세를 보면 강세장이 이어졌고요. 이번에도 뭐 오늘도 이제 연준 금리 그대로 놔둔다, 안 올린다 이거죠. 2021년까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이지 머니가 아직은 아니다. 막 탐욕에 휩싸여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 사들이고 막 이런 어떤 정말 미친 크레이지 머니 상태가 아직은 아닙니다. 굉장히 정제되면서 합리적인 자금들, 스마트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자금들이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 초저금리 내려왔고요. 뭐 미국 시장 지금 신고가 행진하고 있죠.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일 수도 있는데 추세 자체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조정은 짧고 또 상승은 길고 이런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금리 당분간 안 올린다, 이 기사 요거 제가 추가한 겁니다. 국내 시총 규모가 큰 제조업 업종 자체가 2분기와 3분기의 실적이 안 좋거나 불확실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 이제 유동성 자체가 이제 굉장히 지금 풀려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쪽으로 큰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에도 이제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면서 막 반도체 기업들이 막 우르르 막 IT 기업하고 오르면서 이제 고점의 징후들이 나타날 때쯤 이게 다른 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업종을 수급이 찾다가 없어. 뭐 건설도 화학도 뭐 철강도 별로 안 좋아. 조선도 안 좋아. 그러니까 막 바이오 명분이 생긴 바이오로 대규모 자금이 싹 들어가면서 바이오에 막 큰 장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명분이 있으면서 2년 쉬었고 큰 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그리고 2017년도 바이오 장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트로이카 업종, 언택, 전기차, 바이오 요 트로이카 업종 중 하나로 성장 업종 중 하나로 지수 영향력을 가진 덩치의 섹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덩치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년여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바닥을 다진 상황, 결국은 이게 메이저가 준비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 또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어떤 기사에서는 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돼도 다른 방향성으로 좀 보완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9월 공매도 금지 기간 전 3, 4개월 정도의 어떤 폭등 구간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월 28일 날 제가 강력한 바이오 폭등장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는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 제 뷰 자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런 어떤 단계에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죠. 꾸준하게 제 영상 들어주시면 이런 어떤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른 뭐 바이오 종목 들고 있으신 분들 뭐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뭐 괜찮았고요. 우리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성장 업종은 괜찮았고요. 일단은 만기가 6월달 동시 만기가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은 조금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큰 추세가 변하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엉덩이 무겁게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요 정도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 댓글로 뭐 격려와 이렇게 덕담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어섰잖아요. 예, 그래서 참 벅차기도 하고 더 열심히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 내용들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마치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박사였습니다.